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녹음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녹음하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굉장히 좀 북적북적한 녹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쉽게 가자 이런 생각으로 퇴근길에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이렇게 파티하고 즐겁게 지내기 힘든 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용산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동네 자체가 분위기가 물론 이렇게 놀러 오는 분들은 그렇지만 용산구에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추모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벌써 3주기가 된 주가 이번 주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한동안 계속 장례식을 갔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추모글 같은 것들이 이제 친구들 인스타그램이나 막 여기저기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한 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정원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었고 정원이가 10월 14일에 정식 가족이 됐기 때문에 2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여서 뭐 매년 그때는 이렇게 지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정원이를 보통은 이제 분리수면을 할 때였었어요. 지금은 그때는 분리수면을 할 때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이 마음이에요. 정원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다가 제가 코 골면 내려가고 그러다가 또 오고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정원이가 따로 이렇게 잘 때였어가지고 늘 자기 캔넬에 있거나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많은 사이렌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원이랑 같이 이렇게 달래면서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자꾸 뭐 어떤 링크도 보내주고 현장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심코 그걸 열었다가 나중에는 용기가 안 나서 다 못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정원이를 좀 쓰다듬으면서 나도 너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있지만 어쨌든 정원이의 보호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뭐 지금 그랬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텐데 정원이를 안심시키려고 하면서 같이 이제 밤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뉴스를 보지 말자 한동안은 좀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 세월호의 트라우마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늘 사람이 만들어낸 재해라는 게 항상 재난이 있고 참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용산구청장 그대로 있고 이제 구 관련된 행사 같은 데를 이제 보다 보면은 늘 뭐 워낙에 많은 행사 다니시니까 당연히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 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많이 하시고 되게 유가족분들한테도 되게 상처도 많이 주시고 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용산구청장은 그대로고요. 뭐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사과할 게 없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뭐 축제가 아니다. 뭐 현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좀 문매를 맞으면서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막 이러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아직도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용산구청에서도 그렇고 약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마음이 늘 드는 것 같아요. 이맘때쯤에 할로윈이나 요때가 되면은. 근데 또 그때쯤 되면은 다들 뭐 놀다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되게 폄하하는 말로 많이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늘 가던 곳이기도 했고 뭔가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도 저희가 늘 친구들이랑 가던 길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원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정원이를 두고 뭐 친구랑 식사 한번 하러 나가는 것도 너무 불편해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살아남았다라는 느낌인 거지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어떤 추모의 방식으로 더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방향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이 누려야 할 권리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중에 큰 게 죽지 않을 권리이기도 해서 어떤 추모의 방식으로 파티도 열고 했었던 많은 분들이 있고 특히 해방촌에서도 그런 행사가 뭐 풀무질에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바빠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좀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어쨌든 이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너무 개인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의 컨디션과 어떤 기분과 이런 거에 많이 좀 좌우되기는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오프닝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사는 거에 지쳐서 저처럼 막 동네 사람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잊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번씩 더 기억해봐 주시고 관련된 것도 좀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박희영 구청장님께서 이 얼마 전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 사례 대상을 받아가지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 사례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걸 수상하는 바람에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난리가 나고 나서 좀 논란이 되니까 그때 가서 뭐 수상 취소가 되고 뭐 이런 거야 있었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참사가 현재 진행 중인 용산으로 퇴근하는 길에 이번 주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욘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 나중에 부고를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때가 뭔가 이 친구가 여기 있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그 부고를 바로바로 알리지 못하고 했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해진 부고도 워낙에 많고 159명 정도의 사망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160번째 피해자가 또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여자친구를 잃은 다음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던 남성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소방관 분도 그렇게 트라우마를 못 이기시고 그렇게 된 일도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기억해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를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 무거운 이야기가 어떻게든 전해지는 게 나름대로의 추모고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프닝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 참사 유가족이라는 것에는 그 현장에서 숨을 거두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참사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잃은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막 법적인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뭐 애인도 친구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늘 제일 필요한 거는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워낙에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해야 될 행동을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기억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어떤 기도의 방식으로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남아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뭔가 광고 타임을 할 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그래도 이어가기 위해서 분기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비욘세.com 광고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com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com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퇴근길이라는 사실이 있지만은 어쨌든 또 살아야 되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런 거니까 또 다른 일상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욘세 299회입니다. 놀랍게도 다음 주가 벌써 300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300회씩이나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300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300회로 가겠다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299회나 됐어? 대박사건이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299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299회까지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 주 한 주 열심히 한 저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 진짜 1회부터 들었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축하드리고 우리는 정말 굉장한 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를 300번씩 299번씩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막 보람차고 뭐 이런 것도 어떤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너무 흘러흘러 온 느낌이 없지 않아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되네. 이게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같이 함께 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한줌단분들 그리고 여기에 조력해준 수많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300회가 되면은 뭐라도 대단한 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슬슬 그 맨님이 왜 이렇게 더 이상 몇백 회를 기념하지 않는가를 머리로는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살다 보면은 300회까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유난을 떨 그런 어떤 게 별로 에너지가 남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또 저는 또 너무 이제 파티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예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자잘자잘하게 또 축하할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을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파티로는
300회 기념으로 이제 비욘세 티셔츠,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제가 300회를 이겨낸 기념으로 30% 할인 판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양말 만들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겨내야지 양말을 만들어서 샘플로 저 혼자 신나게 신고 다녔어요. 그것도 원래는 이제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받아서 그걸로 상세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발주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받았던 이겨내야지 양말이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제조사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약간 요렇게 조금만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없이 나온 샘플이기는 하지만 바로는 이거를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너무너무 바빠지게 되면서 그 샘플 양말을 이제 신어버렸어요. 샘플 양말 신어버렸어요. 이 샘플 양말이라는 것이 그런 초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선도 긋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모양새를 만든 양말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거를 실제로 신는다거나 하지는 않고 그걸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넣거나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까 요즘에 빨래를 못 해가지고 양말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겨내야지 양말은 이미 제가 오리지널 버전을 이제 신어불었다. 마음에 안 들었던 버전이긴 하지만 오리지널이어서 의미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신어불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거액을 내고 양말 하나 만든 사람이 된 채로 한동안 또 살았다가 300회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미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300회 양말은 발주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또 너무 좀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든 양말이 어쨌든 좀 도톰하기도 하고, 또 이겨내야지라는 문구를 넣기에는 운동 양말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이제 논슬립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바이오 머시기인데 하여튼 굉장히 건조도 잘 되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퇴근 중이잖아요. 이걸 이제 찾으면서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맥스 원사로 만들어서 워낙에 그 통기성도 좋고 그리고 신축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빨리 마르는 양말을 지금 이미 발주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양말 발주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공장에서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셔서 11월 말 정도에나 나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그 전에라도 뭐 받아서 예약 판매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는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올 때 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판매는 비욘세닷컴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수량을 많이 찍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300회 기념으로 300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설마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일부러 막 비욘세 로고를 대빵 크게 넣는다거나 하지는 않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쪽은 이제 이겨내야지,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희미한 글씨로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욘세의 어떤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2대 유행어이기도 한 이겨내야지, 그러나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어서 바깥으로 이제 남들 보여줄 때는 이제 이겨내야지 쪽이 보이게 하시고, 이제 안쪽에는 하지만 어려운 나의 작은 마음을 공감해주는 의미로 어려워요가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제 좀 바꿔서 신으면은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신으면 또 이겨내야지가 약간 이렇게 라이트하게 들어가고, 하지만 외유내강 느낌으로, 아니지,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어려워요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겨내야지가 이제 안쪽으로 어떤 굳은 결의를 약간 나타내는 느낌으로 그렇게도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종 뭐 풋살 모임, 왜냐면은 논슬립도 되기 때문에 운동 양말로 되게 좋을 거거든요. 뭐 크로스핏, 그리고 뭐 풋살 모임 단체 양말로도 쓰실 수 있고, 요즘에 뭐 농구도 많이 하시고 러닝도 많이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던데 논슬립이 되니까 필라테스 양말로도 쓰실 수 있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요번에는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뭐 좀 조그만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논슬립이 없는 버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남녀 공용 사이즈로 한
30에서 한 270 정도인 모든 분들이 신으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왕발이잖아요. 저는 265여가지고 원래는 큰 걸 만들겠다는 생각은 있었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양말 만들겠다 했을 때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떠냐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너무 발이 작은 사람이 신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요 조사를 살짝 했었는데 막상 별로 없다 보니까 소량 생산을 안 그래도 소량인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만들지는 못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게 바이오맥스 원사가 워낙에 신축성이 좋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일반적인 스포츠 양말보다는 약간 타이트한 핏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잘 늘어나서 여기저기도 잘 맞는 거라 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작으시더라도 신으실 수도 있고 또 논슬립 기능도 있고 해서 약간 기재된 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레인지의 사이즈인 분들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양말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공지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퇴근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퇴근한 것 같죠? 네, 요즘 저는 무알콜에 빠져 있어가지고 무알콜 짝으로 사놓고 맨날 와서 먹고 있거든요. 약간 항상 맥주 먹던 거를 처음에는 맥주라서 좋아하는 거였다고도 생각하고 지금도 맥주라서 좋아하는 건 맞는데 퇴근했을 때 이 맛이 필요하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알콜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원래도 무알콜을 섞어 먹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다음날 중요한 일 있고 이럴 때는 요즘에 좀 꽂혀 있어요. 돌아오면은 바로 무알콜 맥주 하나를 따는 거를 요즘에 거의 약간 루틴처럼 하고 있는데 돌아왔다는 의미로 무알콜 맥주 하나 따서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혼방이기 때문에 그동안 봤던 콘텐츠도 소개를 하나를 해드리려고 해요. 4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소개해드리는데 전 진짜 최근에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뭘 소개해야 되지? 이러다가 발견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를 건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 드라마 제목은 신성한 가족이에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022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2022년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이 2023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시즌이 2개가 있는 스페인 드라마고요.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대박인데 왜냐면 저는 이제 출연하신 분들 때문에 이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출연한 분들이 굉장한데 일단 나즈와 림리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니다. 이분을 설명하기 전에 저의 최애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최애는 알바 플로레스라는 배우예요. 알바 플로레스 누구냐면은 종이의 집 보신 분들 계신가요? 종이의 집에 나오는 배우인데 거기서 다 이름이 있잖아요. 종이의 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해야 되겠구나. 종이의 집이 뭐냐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한창 막 잘 될 때 초기에 엄청 히트쳤던 드라마인데 스페인 조폐국을 털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오션스 11이나 오션스 11이 아니고 한국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도둑들 그런 것처럼 한탕 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조폐국 자체를 아예 털어보자 이걸 봉쇄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돈을 털어보자 해서 그런 도둑들이 진짜 모이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각자 도시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게 좋아하는 도시 이름으로 지었는지 뭐 연관이 있는 걸 지었는지 하도 옛날이라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 나이로비를 연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나이로비라는 도시를 연기했던 배우가 나이로비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가 알바 플로레스인데요. 스페인 여성 배우고 스페인에서는 요거 말고도 되게 강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 제가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허스키한 목소리와 그 겁나 센 인상과
여러모로 저는 제일 그 매력적인 캐릭터가 이 시리즈 전체에서 늘 나이로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꽂혀가지고 엄청 팬이 돼서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사회 문제의 목소리도 워낙에 많이 내고 뭐 지금 뭐 이란이나 뭐 팔레스타인 기후 위기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되게 많은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여기에도 나와요. 제가 어느 정도로 나이로비를 좋아했냐면 나이로비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넷플릭스 처음에 접속할 때 프로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친구들이랑 넷플릭스 아이디를 왜 옛날에는 공유하고 막 그랬잖아요. 추가 요금 안 나오고 이럴 때. 그랬을 때 제 프로필을 지금도 그대로 설정돼 있는데 나이로비 프로필로 푸사 설정을 해놨어요.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좀 히트친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푸사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이로비 얼굴을 이제 골라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저의 프로필 이름은 이제 나이로 비욘세라고 설정을 해놨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거기에 그 나온 알바 플로레스가 신성한 가족 이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원톱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나지와 님리 이분을 그 나지와 님리라고도 하고 바스크 요르단계 배우분이어가지고 뭐 나주아 님리, 나유아 님리 이렇게도 많이 발음하는데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표기한 거는 나지와 님리로 돼 있어서 저도 나지와 님리라고 부를게요. 이분이 자식이 셋이 있는 어머니로 나와요. 근데 요 신성한 가족이라는 게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스페인어로 번역한다기보다는 스페인어 원어 제목을 얘기하는 건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그거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그 성가정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가우디가 지은 큰 성당 혹시 아시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뭐 완공 시기는 10만이 알고 있다더니 이제 슬슬 완공됐나? 하여튼 그런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어서 신성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타이틀에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뭐 매 에피소드 앞부분에 이제 시작하는 식으로 좀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그 나지와 님리 역할이 그리고 신성한 가족이라는 이 얘기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좀 이거는 역설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너무너무 콩가루 집안이고 뭐 옛날에 저희 문학 선생님이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다 못해 배지밀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배지밀을 만들고 있는 정식품에서 들으시면 너무 화가 날 얘기인데 콩가루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모자랄 정도로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 드라마 전체에 멀쩡한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면 이게 되게 사실은 그 스페인으로 치면 명동성당 같은 것이고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명동성당보다 훨씬 큰 그런 경복궁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되게 상징적인 건축물인데 물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뭐 바르셀로나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신성한 가족 뭐 성가정 성당이라는 이름은 다른 데도 여기저기 있기야 있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거는 약간 그 국민적으로 어떤 굉장히 공론화할 만한 수준이지 않나. 이런 콩가루 집안에다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배경도 막 바르셀로나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이건 정말 소송을 걸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콩가루 집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그 반전이 많고 첫 회부터 되게 흡인력도 있고 반전도 많아서 왠지 이거는 그런 배경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매회 놀라움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줄거리 소개를 많이 하지는 않고 줄거리 소개를 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한번 어떤 무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정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굿걸스라는 미국 드라마, 이것도 막장이죠. 이제 그거를 좋아하신다거나 제가 예전에 추천했었던 나만 빼고 다 잘 살아라는 아르헨티나 드라마를 좋아하셨다거나 아니면 성난 사람들 그 비프 누구지? 엘리웡인가요? 스티븐 연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분도 조절 안 되는 분이 끝까지 미친 짓 하는 그런 드라마 같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한 회 한 회가 너무 몰입감이 좋아서 집중력이 조금 박살나 있는 분들도 요거는 좀 괜찮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하나의 사고를 막으려고 또 일을 벌리게 되고 또 그걸 또 막으려다 보니까 또 일을 벌리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소중한 걸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초반의 어떤 논리인데 가면 갈수록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몰린다고 해서 이렇게 대처하지 않아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온 그 나지와 님리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종이의 집 얘기했잖아요. 이 배우가 종이의 집에서 그 두 번째 파트에 나왔었던 알리시아 시에라 경감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되게 만삭에 앞에 이렇게 뱅 머리고 포니테일 높게 묶어가지고 항상 빡쳐 있으신 이제 시에라 경감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협상도 안 통하고 뭐 말도 안 통하고 약간 일에도 미쳐 있지만 이거를 일에 미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포장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좀 광기가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저는 이때도 이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미디어에서 임신한 여성을 그리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마음이 여리고 막 뭐 늘 감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그거는 호르몬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만 그리잖아요. 뭔가 모성 앞에서는 어떤 다른 자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되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서도 알리시아 시에라 경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가장한 진정한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뭔가 목표로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되는 게 없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도 뭐랄까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이 배우가 이걸 고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인 동시에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만 부르면 이 캐릭터에 너무 큰 신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다면적이고 굉장히 많이 돌아있고 광기가 있고 이제 이런 캐릭터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두뇌가 굉장히 명석하고 이 사람이 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되게 주도면밀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요런 거 전문 배우인 것 같아요. 약간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어떤 약간 도른 어머니 전문 배우여가지고 전형적인 어머니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면서도 전형적인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되게 캐릭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짜 약간 요즘에 너무 신경 쓰이는 게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나를 돌아버리게 만들 어떤 드라마를 찾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할 만한 드라마고 그리고 이것도 듀레이션이 좀 짧아요. 이 재생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긴 시간이 난다. 2시간 정도 시간이 난다 하면은 신인감독 김연경을 복습하고 왜 복습이라고 하냐면 당연히 본방을 엔간하면 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신성한 가족을 하나씩 보는데 정말 다음 거를 보지 않으면은 좀 견딜 수 없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얘네들 진짜 미쳤다. 이걸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는 마음으로 한 회 한 회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굉장히 큰 포인트는 스페인 드라마답게 스페인 드라마의 유일한 개연성이자 유일하게 개연성이 정말 어떤 빠그러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왜 사랑에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너무 빨리 빠지고요. 그 사랑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데 그 사랑이 굉장히 좀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바람인데 다 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되게 진심이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을 피긴 피는데 지들 딴에는 불같은 사랑인데 너네 그거 얼마나 할 것 같냐 라는 거를 시청자가 느끼는데 얘네는 너무 모든 바람과 모든 연애가 너무 개연성이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좀 심해서 어떻게 천년의 사랑 나셨네 하면서 그 모든 게 약간 이 이야기의 개연성을 뒤집는데 어떻게 보면 요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고 보면 그게 이 드라마의 유일한 개연성이구나. 약간 사랑에 돌아가지고 그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누구도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렇게 돌아가지고 이 드라마가 유일하게 그 개연성 없는 사랑만이 관통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동시에 이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사실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느닷없이 섹스하고 느닷없이 약간 버섯을 끼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신성한 가족의 특징은 그렇게 남자들 위주로 베낍니다. 남자들 위주로 베끼고 둘 다 전라라고 했을 때도 남자 노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남자 엉덩이를 너무 많이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 엉덩이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은 내가 왜 저런 거 봐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저는 남자 엉덩이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보고 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근데 나는 또 이런 드라마들 특징이 여자를 너무 벗겨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데 라는 분들한테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할 만한 드라마여서 신성한 가족을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조금 더 길게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그게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떠들다 보니까 퇴근길에도 너무 많이 떠들고 지금 또 제가 정원이랑 같이 저녁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원이가 물 먹고 있습니다. 잘했도. 네, 정원이가 지금 물을 마셨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약간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300회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00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300회 축하 메시지는 다음 주 한 4일 정도까지 받아볼까요? 11월 4일까지 300회 특집 메시지, 300회 축하 메시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소개되는 분들한테는 비욘세 양말 제작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지금 월말에나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한테는 보내드릴 건데 그래서 요거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내드리면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참신해도 되고요. 어떤 서사가 있어도 되고요. 감동적이어도 되고 그냥 웃겨도 되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리고 요때 이제 오실 오랜만에 만나는 게스트분 모실 건데 이분이 어떤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가지고 선정된 분들한테 미래에 나올 비욘세 이겨내야지 양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0회 기준으로 300회를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만드는 양말은 맞는데요. 이렇게까지 늦게 나올 거면은 사실 300회 축하 양말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하나, 둘, 셋, 넷 한 4주 정도 뒤에 나온다고 치면 300 한 3, 4회 정도의 양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04회 기념 양말이라고 쳐도 되고 305회 기념 양말이라고 쳐도 되고 사실 이런 백단위만 축하하는 것도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왜냐면 300회를 지키는 것보다
301회를 더하는 게 더 어려운 건데. 그래서 대충 한 304, 5회 기념 양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300회 축하 메시지 중에 소개된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비욘세닷컴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보내주실 때 미리 주소를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예약 발송이 돼서 나가는 발주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내주시면 이제 사연 채택과 동시에 바로 이제 제일 1순위로 올려놨다가 양말이 나오자마자 호다다닥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랑 받으실 분 정보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beyonce.com 혹은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300회 특집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어머나 정원이 일로 와. 오이 올라왔또. 아이고 마이크 먹었어. 정원이 마이크 먹었어. 잘했어. 편집하자 좀.